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격 청와대 회동에 대해 민주당 당권 경쟁 주자들은 단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화답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견제구는 잊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징계 국면 기류 속 당권파를 향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오찬 회동에 당권 주자들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화합을 외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 회동에 일단 당권 주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여의도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는 SNS에서 민주 세력의 역사, 시대 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말했고요. 송영길 의원은 SNS에서 단합, 확장과 성과라는 두 분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서 관련 내용을 못 들었다면서도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 지지자가 대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민석 전 총리는 한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두 번 할 필요가 있느냐며 당권 경쟁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에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도 반박했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임고문 위촉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윤리위 국면을 앞두고 날선 발언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의 징계 언급 이후로 사실상의 반장동혁 진영이 형성돼 당권파를 겨냥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시에 거론된 김재섭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징계한 심의를 예고한 윤리위를 겨냥해 당대표 사냥개 노릇을 한다고 직격했고요. 당내 최대선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에서 젊은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내비친 건 당을 해체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징계 국면이 지나친 분란으로 이어질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원내 부대표인 박충권 의원은 라디오에서 당의 최소한의 기강 확립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해결이 좋다는 취지로 언급을 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장 대표를 당장 끌어내리자는 분은 소수고 기강 확립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분란을 너무 키워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 2차 기관 보고도 시작됐죠? 네, 앞서 오전에는 투표용지 부족 규명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보다는 선관위가 규명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여야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서울올림픽공원 경기장에 있는 투표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강동환 사무총장 대행은 여야 합의 의결만 있으면 선거 소청과 함께 집회 관계자들을 포함한 참관인과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한 점이 주목이 됐고요. 또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을 향해 거치 결정을 할 건지 따져 묻기도 했는데 위 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무책임하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선관위 운영 실태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와 1,400만 원대 수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일주일 뒤에 선관위 출신 직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비율은 17% 수준인데 선관위는 40%가 넘는다며 실무 볼 사람이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 선관위는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 인수 100%를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극심했던 송파구 선관위와 또 올림픽공원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